서울대 나와서 뭐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왔으니까. 예. 나와보니 별거 없더라. 하지만 서울대 아닌 곳을 안 나와봤잖아요. 9월 4일날 발표가 난 나는데 무조건 이번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쟁률 나왔잖아요. 233대 1 이게 네. 안 되시는 분들도 넣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계속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가장 인기 코너입니다. 사실상 김현우의 돈단속, 김현우의 돈다발 같은 그런 코너 이름으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네. 정수기는 달 최대 30만 원. 아이구야. 네, 이걸 또 이렇게 앉자마자. 제일 중요하다고. 예. 무려 7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군요. 예, 어떻게 하면 있습니다. 될까요? 쓰던 휴대폰의 다른 네.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하더라도 최대 30만 원을 60만 변경, 그 조그마한 유심 칩 하나 변경하는데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뭔가 있는데. 네, 계속하시죠. 예. 뭐 비교원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예, 인터넷 비교를 하시면 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나는 바꿀 게 없는데 내 주변에는 진짜 다 인터넷 바꿔야죠. 3년 4년 노예처럼 한 군데만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꿔내야죠. 추천하면 네. 거기서 또 뽀찌가 나옵니다. 뽀찌 추가 5만 원. 한 사람당. 고운말 바른말. 아, 예, 써주시기 죄송합니다. 바랍니다. 이거 네. 근데 우리 그런가? 이게 어렸을 때 일본어 그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뽀찌? 네. 일본어인가? 뽀찌. 뽀찌. 느낌은 약간 일본어 느낌 좀 있긴 그런가요? 하네요. 어감이 약간 죄송합니다. 일본어 저는 어감인데? 뽀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쓰던 깍두기 뭐 이런 개념의 애기 말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부족한 어휘력으로. 네. 뭐라 그러죠? 그럼 어쨌든 네. 추가 5만 5만 원의 원씩. 혜택도 무제한으로. 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럴 때 인맥이 돈입니다, 결국. 친구 10,000명만 있으면 5억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에 10,000명 돼요? 6,500명. 네. 이분들 이거 쏘지 마시고요. 슈퍼챗 말고. 가입하라고. 네. 자, 하여튼 네. 예, 서경석 씨가 모델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아하. 네. 1670-2571 아니면 인터넷 비교원 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비교하시고 또 네. 핸드폰 가르실 때 통신사 바꾸시고 그렇죠. 돈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 바꾸는 거 돈 좀 벌어가면서 해야죠. 뽀찌는 뒷돈이라는 나쁜 말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 개평? 개평 그건 아닌가? 돈이란 나쁜 뭘. 말. 나쁜 떼준다? 말이라는 건 뭐예요? 뽀찌가 나쁜 말.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어인 거는 맞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예예. 네. 뽀찌 일본어요. 예. 이게 국어 하는 건데 그렇게 또 그래도 뽀찌는 네. 때가 별로 때리니까.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죄송합니다. 뒷돈으로 뒷돈? 쓰시면 되겠습니다. 뒷돈? 네. 아무튼. 네. 자, 그렇게 인터넷 비교는 요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가볼까요, 이제? 네, 가보시죠.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는 네. 신혜원 기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그렇습니다. 저 관심 별로 없어요. 서로 책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아. 모두가 아니, 관심 있다고 네네. 해야죠. 아 약간 아닙니다. 왜요, 하시죠. 왜요? 아니요, 약간 네. 정프로가 이 시간에도 좀 논쟁적인 주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 간파. 약간 좀 고려를 해서 뭘 하면 좀 우리가 약간 토론하듯이 떠들어 제껴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환기시켜 볼 수 했고 있을까. 오늘 또 최윤경 기자도 없고 네. 해가지고 막 그런 디테일한 이 약간 그 막 알뜰살뜰 살림꾼 그 발품 경제 오케이, 토크를 해줄 오케이. 사람이 없다 보니 네. 좀 다른 주제를 한번 갖고 와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 이런 거 네.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일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네. 이 서울대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연구한 걸 발표하고 아.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네. 나누는 그런 자리를 열었는데 이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하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이게 근데 이 한국은행이 할 얘기인가?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한국은행은 절대 본연의 업무 외에는 네. 그 어떤 것도 뭔가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 개인 연구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네. 한국은행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늘 네.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 문제, 입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포지엄을 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재미난 걸 내놨어요. 네. 지역 비례제?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말을 못해. 정리 좀. 갑자기 아니 제 눈에 박의찬님이 뭔가를 이제 뭐 보내주셨죠? 네. 슈퍼챗. 네.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매몰되지 마시고요. 일단 읽어는 주세요. 읽어는 아니, 주세요. 네. 뭔데? 김현우의 돈단속 후원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뿌.
비교원 화이팅. 야, 이분 방송을 아시는 분이죠. 네. 자, 우리 아, 신영 기자가 최근에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한국은행이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역할을 하면 되는데 막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요. 약간 우리가 우리 사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랑 같이 해서 막 연구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위권 대학,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예. 이런 데 뽑을 때 지역별로 쉽게 말하면 할당제를 주자는 거예요.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기준은 이제 인구별로. 네, 그러니까 지역별 학령 인구별로 해가지고 그 비율을 해서 해당 지역에서 뽑는 사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비율을 맞춰서 뽑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취지, 굉장히 사실 도발적인 제안이잖아요. 네. 왜 이런 걸 했냐라고 보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못 내리면서 집값 때문에 뭐 네.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왜 잡히지 않는가? 결국은 해당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사교육 시장이고 뭐고 막 그런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뭐죠? 그때 약간 밑밥을 깐 것 같은 느낌. 뭐 해야 아, 됩니까? 금리 동결할 금리 때, 동결할 사유 때 얘기할 때. 사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며칠 있다가 불과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요런 심포지엄이 열렸으니까 네. 집값 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집값이 왜 안 떨어지냐에 대해서 이 입시 제도로 여러 가지 연결시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네. 입시 불평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적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일단 그 서울대생 기준으로 출신지를 보면 서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서울대생 중에 서울 출신 비율 네. 한 40%안 되겠어요? 30% 30% 정도 예요? 되고 그 중에서 아까 그 중이 아니라 전체 봤을 때 강남 3구의 비율은 아, 전체 중에 강남 3구 네. 15. 12%. 야, 잘 맞추시는 거예요? 네.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실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런 거 볼 만한 눈 상태가 아닙니다. 아유, 예. 아,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치를 가졌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변수가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봤더니, 뭐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뭐 지능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변수보다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재력, 지능 같은 잠재력이 같더라도 경제력이 75%. 그리고 거주 지역의 92%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주 지역의 92%? 네. 뭐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얘기한 강남 3구, 흔히 얘기하는 뭐 대치동,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네. 영향을 받는다. 근데 물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강남 3구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이 학생들이 부모님이 대부분 이제 또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소득 수준을 갖췄으니까.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뭐 머리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걸 이제 애둘러 표현해서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어디가 제일 긴가를 봤더니 잘 사는 동네가 길더라. 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병원도 자주 갈 수 있고 예. 관리하고. 네, 그 관리하고 그런 이유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할당으로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그런 취지죠. 하느니 한 거죠. 네. 예. 우리 신혜영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저부터 시켜요. 매도 아니, 먼저 그 받는 게 낫죠. 아니 그렇게 뭐 시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지역 할당을 하는 거는 네. 글쎄 잘 모르겠다. 근데 이미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있죠. 지역 사회적 균형 배려, 선발, 뭐 사회적 배려, 뭐, 그렇죠, 뭐 있죠. 기회균등 선발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은에서 얘기하는 건 집값 상승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치동, 목동 이런 것이 비싼 게 아이들 교육 문제하고 굉장히 얽혀 있지 않느냐. 네. 거기에 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학원 보내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지역을 쪼개 버리게 되면 하다못해 야 그러면 충청 지역의 학령 인구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거기서 좀 도전을 네. 해보자. 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위장 전입이 늘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네.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지역에 이사해 놓고 서울집 팔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네. 저 그리고 애가 그 주민등록 해놓고 네. 네. 학원만 다니고 나중에 검정고시 봐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걸러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게 해놓고 주말에는 대치동 입시학원 다니러 그렇죠. 올라올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아이디어의 큰 틀 자체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되는 걸 좀 막아보자. 네, 서울 쏠림 현상 같은 거를 그렇죠. 막아보자.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음. 그것 때문일 수 있으니 그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소멸해가는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쪽에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거기에 입시 학원도 생길 거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뭐 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전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된다. 저도 대학을 나와야 이제 된다. 안 그런데? 예, 일단 네. 거기에 깔려 있어요. 대학은 나와야 되는 것. 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실 대학의 서열화는 인정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좋은 상위권 대학을 나오게 되면 이 자녀들이 뭐 어떤 사회적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많으니까 예,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 네. 경제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친구들 머리는 좋으나 공부는 잘하나 돈이 충분치 않아서 혹은 사는 곳이 하필 지방이라서 네. 그런 사교육의 어떤 사교육의 베네핏을 못 누리는 네.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대학을 못 가는 건 사회적인 네. 손실이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와가지고 사실 그 친구가 더 그렇죠. 그쵸, 네.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아쉽죠. 대학을 꼭 나와야 되나? 나오고 근본적으로. 이럴 것 같으면 네. 서울 대학을 각 지역별로 다 두면 어때요? 아, 뭐 프랑스처럼 파리 제1대학, 2대학 하듯이 그냥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다 서울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아, 대학의 서열 자체를 없애버리자. 아니 뭐 다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 국공립 학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서울대 나왔어 뭐 이렇게 다 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또 어디에 있는 서울대냐를 또 분명히 가릴 겁니다. 가릴 것 같고 네. 어디에 있는 서울대냐. 네, 가린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냐 찐 서울대냐 음. 아니면 뭐 지방 서울대냐 과를 다 나누면 되지 그러면. 그렇- 서울대 그러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뭐 네. 공대만 남기고. 네. 저기-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니. 서울 산다고 서울대 가려고 마치 네. 청약처럼 네. 서울대 가려고 서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대안이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슨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한 게 아니고 네. 애초에 그냥 서울에 학원 많고 막 교육 환경이 인프라가 좋고 그러니까 서울로 쏠리고 그쵸. 거기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 해결하자고 한 건데 학교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내가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할당 비율이 이만큼이니까 좀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학교를 가서, 네. 다녀볼까라고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털을 잡고 살고 뭐 하고 해야 그래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사람 나중에 학교 가잖아요. 서울대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서울에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동산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네. 의식이 저는 우리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지금 신혜영 기자보다도 못하다. 아니요. 어머? 이제 아까 저는 예.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효과가 근데 그럴 수 있느냐. 있어요. 예. 아이들이 내려가서 네. 거기서 학원을 어쨌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도 대치동 입시학원 네. 분점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그런 분점이 생기려면 학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실어 나를 버스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집도 있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절도 라고 있어야 한다면 되죠.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죠. 아 그리고 분산되는 경제력 효과가. 얘기를 하잖아요. 광역시에도 네. 그 서울같이 대치동 학원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음. 대구에는 수성구고 네. 뭐 대전에는 둔산동이고 맞아. 뭐 다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 같은 데가 다 있다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도 그 격차는 경제력이 여전히 있어요. 빙고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갈 건데 그러면 서울에서 탑 클래스의 경제력이 있는 강남 상구에 모여드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요거에서 조금 못 미치는 중산층 위쪽에서도 상위권 네. 이분들의 수요를 밑으로 분산해서 여기서 그분보다 경제력이 뒤처지는 분들을 밑에다 깔고 갈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아니, 없었으면 서울대 나와서 뭐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왔으니까 예. 나와보니 아. 별거 없더라. 하지만 서울대 아닌 곳을 안 나와봤잖아요. 서울대 아닌데 안 다녀봤죠? 대학교는.
네. 가서 다니고 오세요. 에이, 빨리. 문제야 문제. 아 근데 요새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게 네. 뭐예요?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은 직장 그럴 얻어서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진다. 학문적으로 진출할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교 가는 그 이유는? 다음 스텝으로 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에서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의대를 갔어야죠. 문과여서 문성해가지고 네. 의대를 못 그래서 갔네요. 이게 저는 약간 유령 잡는 느낌이에요. 이제 과거에 서울대라는 곳이 정책의 모든 곳들의 핵심, 모든 카르텔들이 다 서울대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야 서울대가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여전히 영향이 크지. 네. 예, 그러나 저는 과거 뭐 한 30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 혹은 오늘과 비교해서 10년, 20년, 30년 후는 매우 전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음. 근데 유일하게 그런 계층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라는 게 네. 결국 좋은 학교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공부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 뭐 크게 표현하자면 한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자녀들한테 그걸 집중하는데 네.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거 아닌 다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학생은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말곤 다른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지만 돈 많은 집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는 이것도 꼭,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꼭 공부로 성공하지 않아도 돼. 음.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아서 바르고 선하게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망하면 엄마가 뭐라도 차려줄게. 아빠가 뭐라도 해줄게라는 뒷배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큰 도박이에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남들 하는 거 일단은 해줘야. 학원 다니는 거 이것 국영수는 시켜줘야. 그래야지 할 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공부도 어느 정도의 재능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잘 나왔다. 근데 지금 사회 현실을 보면 결국은 대학 잘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리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또 시비가 붙을 거라고 아니 봐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좀 알려달래요. 공부 잘 공부 잘하는 법 알려달래요. 재수했습니다. 학원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재수했습니다. 아, 재수했습니다. 수학을 못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재수했습니다. 재수하기 전과 네. 재수한 후가 확실히 달라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수학만 올랐습니다. 아 수학만 네. 올랐다. 네. 그래도 수학 때문에 그랬으면 수학을 올렸으면 됐네요. 예, 그렇죠. 학원 재수할 때 수학만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나머지는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겠지. 그렇죠. 그 잘하는 방법이 뭐니? 어떻게 하면 되니? 아,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그거 김연아 선수한테 어떻게 하면 스케이팅 잘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왜 못해? 열심히 연습하면 되죠. 그런 비슷한. 하겠죠. 김선영도 공부 잘했잖아요. 아니에요. 공부 저는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으면 못하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열심히 스케이팅을 하루에 진짜 4시간만 자고 밥도 얼음 위에서 먹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아예 국가대표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신영 예, 기자가. 예. 타요? 좀? 아니, 스케이팅. 아니 김연아급은 아닙니다, 공부가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정프로님과 제가 아무리 뭐 축구를 연습을 한다 그래도 손흥민처럼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냥 지금부터 앞으로는 연습도 안 하고 공도 안 만지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손흥민의 발뒤꿈치망치도 못 쫓아갈 아니 겁니다. 그런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들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의미냐면 네. 저는 오 엑스트라 오디너리. 막 영어 막 쓴다 이제. 야, 진짜. 아, 서울대 이제 서울대 나왔다, 나왔다는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 나왔다 근데 이거지? 제가 네. 그냥 제 뭐 아이고. 갑자기 이런 잡 얘기를 하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전 초등학교 5개 나왔거든요. 서울을 다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초등학교를 5개를 나왔다고요? 유치원 3개, 초등학교 5개. 왜? 왜요? 그냥 이렇게 저희 엄마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는데 경험해 보라고 여기저기.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외할머니 집 근처에도 살고 큰이모네 집 근처에도 살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좀 전화가- 교육열이 있으셔가지고 뭐 약간 뭐 어느 학교도 보내보고 싶고 막 해갖고 아.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지역별로 엄청 그게 되게 예민했고, 그러니까 막 예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입시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 되게 그런 데도 다녀보셨구나. 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경험칙상 아. 진짜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그런 동네 가야 된다는 얘기네.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을 갔을 때 그런 동네에서 온 친구들의 그 학업 성취도가 더 높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딴 대학 안 다녀봤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 됐어. 근데 네, 사실 네, 그런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네. 공부를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을 얼마나 잘 넘느냐를 그렇죠, 그렇죠, 연습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 네. 나니까 사실 수학 능력이 그렇게 높은지 낮은지는 수능 잘 보는 능력 배운 그렇죠. 거죠. 딱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 실제로 학업 성취도는 현장에선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현장에서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요? 어떠한 입시 전형으로 들어왔느냐, 어. 수시로 들어왔냐, 어. 정시로 들어왔냐, 지역균형으로 들어왔냐. 왜냐면 지역균형 들어오려면 내신이 줘야 되거든요. 네. 전교에서 1, 2, 3등을 해야만 지역균형을 쓸 수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에서 전교 1, 2, 3등한 애랑 저기 뭐 다른 지역에서 1, 2, 3등한 애랑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차이가 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또 이 친구들이 아, 더 잘하는 경우도 차이가 있더라.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처음에 이 지역균형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업 성취라는 게 쫘라락 그치. 어쨌든 성과 평가를 하니까 쭈르륵 1등부터 100등이면 앞에 등수로 가는 게 맞지. 어느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50등인데 껴줘?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니 학업 성취는 비슷했다. 지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더라. 아, 그래요. 그 그런 우수한 연구 학생을 결과도 선발을 있어요. 하는 이유가 그 학업 성취가 높은 그래서 아웃풋이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답이 없으니까 수능이라는 제도 뭐 이런 내신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 도입해서 그래도 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합쳐서 12년을 그렇게 쭉 높은 성적을 유지해 왔으면 잘하지 않겠느냐 대학 가서도 네네네. 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는 거지. 네네. 결국 그 수능의 문턱을 잘 넘는다고 해가지고 네.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입시 얘기로 아, 그래? 입시 변질됐어. 얘기가 이거 너무 부동산 길어졌는데. 정책 얘기하는 건데. 네, 여튼 예. 이 서울대 네. 등 하여튼 좋은 대학 소위 얘기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는 그래서 돈도 잘 벌 거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 부모들의 믿음이 깨져야 네. 그 믿음이 깨져야 이거는 해결이 되지.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고- 저희 세대 때는 깨졌다고 봅니다. 아, 예. 깨졌어요? 예. 아, 저도 네. 그런 깨졌어. 제 근데 주위에 부모님만 못 친구들- 깨고 있는 거라고. 아기 키우는 친구들 보면 네. 공부해서 성공시킬 생각 별로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아직도 학군이 중요한 그 입지의 음. 중요한 요인이지만 저는 그 비중이 줄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요새 봐봐요. 집값 오른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오르는데 강남 빼고 마용성 뭐 이런 데 오른다고 하잖아요. 거기 학군이 좋아서 올라요? 아니에요. 인프라가 좋고 다른 아, 인프라가 그래요? 좋고 그래서 오르는 거지. 뭐 거기 학군이 막 엄청 좋다라고 해서 몰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학군이 좋지 않은 곳들이 오르기도 하지만 근데 학군이 좋은 곳들은 저는 안 떨어질 것이다. 뭐. 예, 그건 예, 확실하다. 예, 예. 학군이 없어도 오르는 건 오를 만한 어떤 플러스 가치가 있는 거지. 학군이 없다고 어디든 오를 것도 아닌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 경기도 모 지역에 부동산 임장을 한번 가본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되게 살기도 좋고 다 좋아. 어디요? 어디라고는 네, 특정하면 좀 네, 그래요. 그 네. 지역에 사시는 다 좋아요. 근데 집값이 되게 싼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쌀까? 그럴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신혼부부는 있고 아기들은 있는데 고점부터 조금 큰 애들은 안 보여요. 초중생들은 안 보이고. 네, 초등학교 저학년 요 중고등학교나 학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애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다 이탈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예 신혼 아니면 어르신 아. 이 동네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역시 어쩔 수 없이 애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밟고 가는 마치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남자는 군대 가야 돼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학원 뭐 이런 거는 보내고 싶으면 보내줘야 돼라는 좀 씁쓸해요. 네. 만약에 정프로님의 아이들이 음. 공부 잘 하나요? 지금 질문이- 9살인가? 네. 둘째 몇 살이지? 8살 9살쯤 됐는데 네. 구구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7단을 이제 막 하더라고요. 몇 학년이에요? 그럼 9살. 9살이면 2학년, 2학년 초등학교 되는 2학년. 것 같은데. 보통 2학년, 3학년 때 구구단 나 어렸을 때 그때 배운 거 아니 같은데. 한참 전에 하지 않나? 1, 2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구단. 예. 근데 그거 못 하더라고. 네. 약간 좀 공부 쪽은 거리가 멀어 얘가. 아. 예, 그래서 공부 포기했는데 왜? 만약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지원을 해주실 건지 뭐 이게 봤을 때 공부를 잘 못해. 아. 내가 봤을 때 아빠가 봐도 네. 아니, 서울대 저기는 도저히 아니야. 아니야. 네. 막 반에서 중이야. 예. 그런데 아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 대치동에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입시학원 좀 보내줘요. 그건 너무 하면 300만 원이라서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액 네. 그렇게 100만 원으로 한다면 하자, 100만 그럼 원으로. 이제 전 얘기를 하겠죠. 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나한테 입증을 해라. 그건 결과 다녀봐야 알지. 다녀봐야 알잖아요. 그럼 입증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당장에 가능성을 차단해? 그러니까 한 달은 보내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300을 내가 여기다 쓸 때 얻는 것과 그걸 이제 300을 여기다 썼을 때 내 300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네. 시간과 돈을. 거기 말고 다른데 예를 들어 60만 원을 썼는데 혹은 15만 원을 썼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2만 원짜리 했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공짜로 했는데 아하. 안 되는 것과 더 되는 것을 확실하게 나한테 입증을 해오면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빌려주는 거지. 아또 이게 회수해요 그거? 엑스트라 비용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럼 갚아야 갚아야지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 너의 인생을 위해서 저 학원 다니는 건데 뭐 나 쫓아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갚아야지. 나중에 뭐 연이준 뭐 이렇게 해갖고 갚아야 되는 거고 대신 빌려줄 수는 있으나 나는 그리고 학원이든 학원 같은데 나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가 다니고 싶은 게 있으면 나를 설득을 해라. 최소 한 달 정도는. 그게 공부하는 학원이든 태권도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왜냐면 그냥 막 다녀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을 다니다가 자기도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또 보냈다고 뭐 부모님한테 뭐 내가 다니고 싶다고 그랬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달 동안은 나를 계속 쫄라라. 네. 그럼 내가 보내는 줄게. 왜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험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네. 좀 이례적으로 부동산 가격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좀 엮어서 대책을 냈다. 내놨다는 네. 얘기를 앞에 좀 물론 이제 이걸 하려면 상위권 대학들이 수용을 해야죠. 음. 수용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뜯어고쳐야 되는 네. 부분이라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빨리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잠시만 1시 반 전에는 맞춰야지. 아니, 구내- 1시 구내식당 가시죠. 네, 1시 20분에 15분에 마치세요. 15분에. 네. 오케이. 와게 알겠습니다. 여기 넣으셨다면서요. 어디죠? 넣으신 게 뭐 강남 로또 청약, 아, DH 방배. 안 넣을 수 없었죠. 안 넣은 국민들이 있을까요? 네. 예. 넣으셨어요? 전 안 넣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다. 아예? 예. 그런 일반- 사람들도 많아요. 예.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다 넣으셨어요? 아니 일반 공급 못 넣었어요. 아 특별 공급만. 특별 공급만. 왜요? 일반 공급은 왜? 그 5시 반까지인데 제가 아차 하고 딱 봤는데 5시 40분이었어. 아하. 못 넣었습니다. 자, DH 방배. 네. 예, 서울 서초 방배 5구역 재건축한 아파트죠. 여기가 총 3,064가구. 꽤 큰 대단지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1 정도의 물량, 1,2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나머지는 뭐 조합원 물량이고 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와 일반 공급 청약에 58,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특별 공급까지 더하면은 86,758명.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면적별로 다른데 제일 면적 큰 게 59제곱미터. 면적 작은 게. 네, 59제곱미터 경쟁률이 233.08대 1. 예. 와. 네. 이, 왜요? 이게 맞나? 왜? 맞나 이게 싶어서 맞나? 너무 전에는 더 경쟁률이 세서 높았잖아요. 네? 전에 막 원펜타스라든지 저 어디에 저 화성 그쵸. 어디였죠? 그 거기 동탄인가 동탄? 근데 네. 거기는 이제 한두 가구 모집이니까 너무 특수했고. 또 뭐 그리고 이제 무순위 줍줍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시세보다 6억 정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마진 6억이 깔려 있다라는 이유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수요, 실수요자들의 욕구, 니즈는 꺾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이래도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이게 이 그러니까 아파트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뭐 이러면은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아파트인데 그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게 해놓은 게 일단 취지가 뭐냐면 실거주는 투기 수요를 막고자 한 거였어요. 네. 너 여기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네, 집어넣어가지고 피 받고 팔지만 그렇죠. 살아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이유가 뭐야 봤더니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해 뭐 이런 걸 보는데 이 주변에는 시세를 판단할 뭐가 없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없어가지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는 했는데 네. 실거주 의무도 지금 안 걸려 있어요. 어...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바로 되면 그냥 매우 로또네요.
그렇죠. 이제 뭐 바로 팔고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기는 해요. 약간 좀 세금 내용이 좀 많이 처지는 내니까. 것 같습니다. 예. 아예 다음 거 좀 넘어갈까요? 벌써요? 요렇게 하고 살짝 네. 넘어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 넣으려면 일단 청약통장 있으시죠? 이거 몇 점 나왔어요? 저요? 가점. 한 80점 나왔나? 아니 무슨 청약 넣은 사람이 자기 점수도 몰라요. 한 80점. 엄청 높대요. 네, 엄청 엄청 높았어요. 높대요. 그럼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가능성이 없지 않다. 꽤 있다. 꽤 있다. 그 경쟁률 나오잖아요. 넣으신 곳에 84제곱미터 넣으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몇 대면 나왔나요? 몰라요. 봐야 돼요. 그것 좀 몰라요. 안 궁금. 9월 4일 날 발표가 나는데 난 무조건 이번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근데 잠깐만 이거 지난주에 네. 정프로가 넣을 때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어느 얘기까지 해도 되죠? 어느 표경을 넣어야 되냐. 예, 예. 왜냐면 진짜 이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다자녀 예, 아버님께서 예. 다자녀 무주택이 오래됐다 예. 해가지고 어느 평형을 넣어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저는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평형을 넣어라라고 조언을 했고 이 발품경제 최윤경 기자는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가구 수가 많은,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은 모수가 큰 데를 넣어라. 뭐가 더 유리해요? 아니,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경쟁률이나 아 경쟁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뽑는데 네. 10,000명이 지원하면 100대 1인 거고 네. 한 세대를 뽑는데 100명이 지원하면 네. 그렇지. 똑같이 100대 1인 건데. 네. 똑같이 100대 1인데 최윤경 기자의 주장은 네. 100명 있는 100가구 나오는 대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설령 한 가구에 50대 1이 나오더라도 확률은 이게 더 높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100가구 있는 그래서 대로 가라는 절대적으로 많이 뽑는 데를 가야 된다라고. 그 이유는 뭐였어요? 거예요. 이유는 네. 발품을 팔아보니 그렇더라. 발품을 팔아보니 그분이 그렇더라는 발품 경제- 건 아, 경험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렇더라. 나중에 팔기에 좋더라. 아니 그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당첨될 네. 확률이 당첨될 높다는 확률이.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은 어차피 경쟁률로 나오는 거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역시 저는 발품 안 팔았어요. 저는 이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경쟁률 나왔잖아요. 233대 1 이게 네. 안 되시는 분들도 넣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계속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서경석 씨. 갑자기 왜 이런 거야? 네. 아유. 끝날 때가 됐던 얘기인가 본데 아, 하여튼 이어가시죠. 예. 네. 어쨌든 이제 59제곱미터가 이렇게 인기 몰린 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다른 것들은 비싸서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네. 85제곱미터 넣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넣으려면 일단 청약통장 있어야 되고 네. 청약통장 있어야 되는데 청약열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청약통장 깨는 게 맞냐? 지금 네. 대세의 흐름을 보니까 청약통장을 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깨는 게 맞냐? 갖고 있을 필요는 없냐? 이게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건요. 깨는 분들은 자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 줄어왔어요. 기존에 가입 왜? 청약통장 되니까.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청약통장 끝내야죠. 깨야죠. 아. 뭐 갖고 있어. 뭘 어차피 있어. 아 이자도 당첨자 수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야, 네네. 분양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대는데 뭘라고 해도 사실은 꾸준하게 몇십만 건씩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꾸준히 새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소하는 것도 있었고 들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통을 보자면 밑으로 물이 졸졸졸졸졸 늘 나가고 있었고 네. 쏟아지는 물도 있어가지고 얘가 쭉 차오르는 게 여지까지 일반적이었는데 2021년 7월부터인가 2022년 7월부터인가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신규 가입자가. 그거는 청약통장 필요 없어 이제 가입 안 해. 일 수도 네. 있지만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했고 네. 청약통장 집어넣어 놨는데 돈 필요하다고 이거 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뭐 5년 6년 유지했는데 막 큰 돈 여기에 몇 억 쌓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신규 두 가입자. 가지 이유인 것 같아. 어차피 안 될 거라서 안 안 하는 하는 사람이 사람도 있고, 있고, 만약에 청약이 돼도 들어갈 돈이 없어. 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청약이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네, 메리트도 그래요? 없어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인구 자체도 네.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얘네들이 뭐 태어나야 뭘 가입시키죠. 이제 맞아. 한 개 한 통장이니까 끝났어 네. 이제. 그렇죠. 이 청약의 시대는 저도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점, 새 아파트 그리고 싸다는 거. 근데 새 아파트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싸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싸지가 않다. 분양가 맞아요. 상한제 적용이 안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규제 지역 묶이게 되면은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청약통장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9월부터 25만 원씩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이제 빨리 포기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네. 청약 같은 건 저도 민영 이번에 되면 그냥 없앨 거예요. 되면 없애죠 되면 당연히. 없애지 못 써먹는데. 네. 네. 알았어. 아니 왜요? 뭘 화를 내. 아무 안 냈어요. 가꾸는 계시되 네. 이제 납입할 필요성을 잘 따져보셔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네.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전형. 음, 공공주택 중에서도 경기도 외곽, 맞습니다. 서울 뜨거운 곳, 경기도 뜨거운 곳은 당첨 가능성 없습니다. 없다. 네, 경기도 외곽 지역에 네.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외곽 지역 혹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서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에서 아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있어요. 너무 이것도 납입 금액을 보기 때문에 네. 이거 하실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시되 요 두 가지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네. 필요도 없다. 납입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갖고만 계셔라. 예.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갖고만 계시고 네. 청약통장 있어요? 우리 네. 신영 기자? 네. 몇 년 넣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옛날에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그거 안 됩니다. 안 낸 지 오래됐어요. 그게 청약 부금인지 예금인지 청약 저축인지에 몰라, 따라서 몰라. 아무것도 안 내도 몰라. 되는 게 있고 네. 모르죠 꼭 뭔지? 내셔야 되는 네.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아직도 애처로 그렇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예.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고요. 예. 무지랭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좋다. 저는 청약을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누르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언젠가 너는 좋은 아파트에 아. 들어갈 수 있어라는 희망 고문을 막 하면서 지금 집 사지 마, 집 사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제도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꼭 집이 있어야 하나요? 아. 없어서 안 사도 요번에 그 나왔잖아요. 뭐요?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도입하겠다. 20년짜리. 아, 네. 네. 집을 나는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주로 소득 활동기가 끝나면 변두리에 좀 싼 집 얻어가지고 그래.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는 안 사도 되겠지만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만약에 그러면 청약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주택을 막 구주택으로 사셔라. 복잡 이거 복잡한 그런데 꼭 살아야 됩니까? 그냥 딱 봤는데 강 좀 흐르고 강좀 야 일단 강 좀 흐르고 서초 구고 산 좀 있고 어머 우미안산 보이고 산책하기 좋고 이러면 예. 되지. 뭘 그렇게 올림픽대로 복잡하게 뭐 가깝고. 어디 꼭 살아야 네. 되고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청약 꼭 지금 되시길 말씀하신 바랍니다. 그런 입지는요 지방 가도 비싸요. 그건 맞아. 지방에 가도 네. 야 여기는 여기도 아파트가 있네. 근데 되게 환경 좋네. 아 근데 아파트 가운데 뭐 수영장 하나 있고 이렇게 주변 이렇게 산책하기 좋고 뭐 이렇게 그냥 트랙 같은 거 좀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네.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네. 자, 짧게 하나 더 뭐. 네.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집을 사시겠다라고 네. 한다면 요즘에는 네. 보험사 가셔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낮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데 원래 네. 보험사는 2금융권이니까 네. 1금융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야지 정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도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을 압박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는 대출 아예 안 하기까지 해요. 대출 문턱을 높여버렸어요. 예, 전세 대출도 조건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뭐 특별히 올리지 않거든요. 시장금리 따라가고 있거든요. 보험사는 가만히 있고 시장금리 떨어지니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은행은 담보대출 금리를 아니, 높이니까 보험사에서 받을 때도 그러면 네. 은행이랑 받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고 오히려 더 좋아요. 한도 더 나옵니다. 오. 보험사가? 네, 이금융권이니까 대출 규제 한도를 훨씬 널널하게 받아요. 그래요? LTV도 뭐 70% 80%까지 받을 아, 수 근데 있고. 대신 뭐 보험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전혀. 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험을 만약에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네. 뭐 금리 우대 0.1% 하는데 그거 아. 보험사의 대출 상담사하고 보험 설계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보험사 가서 그럼 나 좀 대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줘? 이거 지금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굳이 가실 필요 없고 물론 이제 보험사 대출은 다양하지는 못해요. 네. 모든 보험사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험사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도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은 저희가 못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네. 다만 이제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보험 상품. 그러니까 은행은 보통 그거죠. 5년 고정에 나머지 변동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변동. 뭐 이런 식이 대부분인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3년 고정, 5년 고정, 10년 고정, 아예 전기간 고정 상품들도 유형이 있어요. 다양하구나. 네, 그리고 아예 변동금리 상품인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고. 왜요? 만약에 왜 또 이미 청약이 됐어 머릿속으로. 되셔도 대출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예. 내가 대출을 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호기심이구나. 자 5억 받았는데 이 보험회사가 망했어. 내가 갚는 돈. 그래도 갚아야 됩니다. 망하더라도. 왜? 아니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은행이 망했어요. 그럼 예금자 보호는 5천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네. 갚을 돈은 갚아야 됩니다. 아니 나랑 그래야 계약 당사자가 사라졌어. 네.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갚아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망했는데 네, 망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자 오늘부로 소멸 이래가지고 파산해서 갈갈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네. 보통 금융회사가 망하면 특히 보험회사가 망하면 네. 그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보험은 가입된 계약자들도 있고 그래서 뭘 하냐면 찢어가지고 다른 곳에 인수를 시킵니다. 사실 망하진 않고 간판만 바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5억 빌렸는데 네. 한 3억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찢어가서 누가 가져갔잖아. 네. 너랑 계약한 건 아니니까 나는 3억은 다 갚기 좀 어렵고 한 1억쯤 합시다. 이렇게 쇼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안 됩니까? 네. 그걸 찢어가는 보험사도 여기 망한 보험사 이제 속된 말 그렇게 표현할게요 쉽게 망한 보험사의 계약자를 끌고 오는데 우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면 올수록 좋죠. 그런데 돈 빌려준 거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나 못 갚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채무도 다 인수가 되고 그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요? 억울하시면 아니 근데 그쪽이 오늘부터 망한 거라 망할 보험사들 막 검색하는 찾아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에든 대출 받은 네. 거는 보험사든 은행이든 갚으시긴 갚으셔야 100% 다 갚아야 돼요? 네, 100%다 갚아야 되죠. 뭐 얼마 띄어먹고 준 그러니까 거예요? 예. 한 20%만 갚아야죠. 안 돼. 할인 안 돼? 채무자잖아요. 네. 채권 채무가 그렇죠. 지금. 그래야 돼. 아무튼 뭐 네. 요새는 보험사에서 지금 주담대 받는 보험사의 게 대출을 메리트가 받으셔야 있다. 되는데 음. 예, 받으시는 게 좋고 그 중에 이제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네. 나 변동금리로 대출금리 낮아질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약간 금리 높더라도 좋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거 받아놓은 다음에 네.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갈아타셔도 되고 다양한 선택을 이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은행보다는 아마 보험이 당분간은 받으실 생각 있는 분들은 좀 더 유리하실 것 같다. 요러면 이제 보험사로 몰려가거든요. 네. 그럼 정부에서 봤을 때 야 가만 있어봐 보험사 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네. 예. 또 잠깐 막아야지. 너희도 규제할게.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뭘 움직이게 만드냐면 들썩들썩거려. 이거 대출 빨리 받아야 되나? 아. 네. 그러면 집을 올해 말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때 좀 빨리 대출 사야 안 나오면 되나? 어떡하지? 또 그럼 자극하는 거. 자극한 아니 그 대출 규제로는 이거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또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하. 도대체. 물론 오. 이거라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그렇죠. 이거는 뭐 왜 실패했던 걸 왜 또 해? 우리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김현우 소장의 개인적인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보수라는 게 그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왜요? 아니, 여기 말씀하세요. 여기 정치 채널인데.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뭘 이렇게 이거 저는 이제 어느 쪽은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무려 78만 원의 현금 사보를 받을 수 있는. 네, 제가 가시면서 리볼드 아르기닌 드시고 힘 좀 한번 내세요. 저 요즘에 피곤할 때마다 저녁에 그거 한 포씩 네, 짜먹는데 쭉쭉 빨아먹죠. 에이,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요. 맛돌이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닭동가리에서 치킨 딱 맥주 치맥 맛있게 한잔 하시고 빨리 가셔야겠다, 네, 이거. 주말 구내식당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짧게 바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최은경 기자 괜찮으시죠? 네, 지금 어디 또 휴가 가셔 있는 모양인데 어딘가에서 또 보고 계시나? 보고 있어요? 보고 네. 계시다면 이거 한번 쏴주세요, 최윤 기자님도. 상민이 보고 있나?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나 정말 웃긴 댓글이 있어. 뭐요? 세로이님 하여간 소중한 코너다. 나 이거 말로 듣고 싶어. 이 뉘앙스가 뭔지.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재미는 없는데 약간 하여간 있긴 있어야 된다. 하여간 소중한 코너다. 예. 그럭저럭 그런대로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소중한 코너 네. 김현우의 돈단속이었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 아침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휴가 계획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직 안 잡았습니다. 다음 주 아니시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별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요즘 더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 아하. 행복합시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